네, 오늘 오전 첫 상영이고 이제 노시려면 전날 밤에 오셨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텐데 좀 걱정했던 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많이 못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시작이니만큼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좀 오늘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GV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홀에서 선호 역할을 연기했던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 태어나서 두 번째 주부입니다. 어젯밤에 하고 오늘 조금 더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홀에서 선호 누나 선주 역할을 맡은 권소연입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맨홀 GV 관객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면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장면을 보고 밝고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어떤 영화는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영화를 보고 나면 막 떠들고 싶어지는 영화가 있고 또 어떤 영화는 말을 좀 가로막는 또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또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즉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층위의 구성들이 구조적으로 좀 맞물려 있는 이야기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의 도피처이자 일종의 아지트처럼 활용되는 맨홀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이주민 공동체와의 대립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층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그 순수했던 장소가 더럽혀지는 정통적인 성장 영화처럼도 보이고 또 다른 맥락으로는 약간 웨스턴 영화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가족과 이런 공동체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자기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남성성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처럼도 보이고 굉장히 좀 여러 관점에서 여러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이야기를 구체화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고 박지리 작가의 맨홀이라는 동명의 이제 원작 소설이 있고요. 큰 틀에서의 어떤 서사적인 내용이나 어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원작 소설을 읽고서 굉장히 좋았던 지점은 영화상에서는 되게 아이러니가 소설상에서 되게 많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아버지와 어떤 선호와의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맨홀이라는 공간이 뭐 도피처가 되었다가도 아지트처럼 여겨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폭력을 묻어두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단순하게 그냥 소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레이어가 깔리면서 여러 의미를 갖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점이 저는 되게 소설상에서 인상적이었고 그거를 좀 잘 살려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우분들께도 좀 비슷한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주는 인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저한테
물음표를 던져주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 상황에 놓였다면, 내가 실제 저 인물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라면, 내 가족이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을 만들어가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지 않으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고,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조금은 선호하는 다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서 그 지점에서 선호랑 맞닿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감독님이랑도 상의를 많이 하고, 뭐 실화 다큐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권소영 배우께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인상과 인물에 대한 접근. 네, 먼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두 이제 남매가 같은 일을 겪고 트라우마를 겪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반응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죽음이 나오는데 죽음으로 해결되는, 또 죽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선주를 연기를 하면서는 똑같이 선호와 같이 무서웠고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주가 택한 방식은 역할놀이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선주만의 방식을 역할놀이, 그리고 또 지나와서 이제 다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늘 어떠한 역할로 잘 살아가야 하나, 이 인물은 역할의 중요를 책임을 느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한 장면 한 씬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년기의 폭력의 기억이 있는 집이 일단 존재하고, 또 그 도피처 혹은 아지트로서의 맨홀이라는 장소, 그리고 또 여자친구인 희주의 집이 또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 중간지대의 그 하천이라는 약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장소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다른 의미로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 다른 의미로 적히기도 하고 그 입체성을 또 부여하게 됐는데, 공간 구성이 영화의 공간적인 구성을 고려하면서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답했던 그 내용과 조금은 유사한데, 일단 원작 소설이 있는 공간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적인 그런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일상과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막상 그 공간을 보면은 되게 궁금증이 일어나는 공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상에서 읽었을 때 그런 공간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하천도 그렇고 맨홀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뭐 희준의 집도 그렇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공간들인데, 그런 공간들을 담아냈을 때 또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그 공간들을 잘 찾아내서 담아내고 싶다. 저는 왜냐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인물에 겪는 다양한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들 관계들이 많긴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공간에 대한 영화 같기도 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주는 어떤 정서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리려고 노력했었어요. 사실 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랑 소통 많이 하려고 했고 물어봐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은 희주라는 여자친구가 저기 소년에 들어가 있는데도 저는 분명 없는 걸 알면서도 또 찾아가게 되고 그런 지점들에서의 그런 저도 풀리지 않은 고민들을 최대한 감독님께 여쭤보고 소통하면서 인물에 신에 더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고 최대한 그 선호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그랬습니다. 본인만이 극복하고 괜찮아지는 방법을 계속 찾았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우는 계속 두려워하고 나는 선우를 지켜야 하고 그러면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역할놀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조금 지금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역할놀이 어떻게 지금 내가 버텨야 이 역할로 내가 존재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라는 인물은 자연스럽게 연극 배우라는 길을 가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선우가 선주를 다시 찾아와서 맨홀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뭔가 이게 괜찮아지고 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채워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엔딩이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결론 지어야 될까 고민이 많았고 처음에 생각했던 엔딩은 이제 저런 엔딩은 아니었고 장소는 똑같아요. 맨홀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손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맨홀 밖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야기가 구조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수미상관도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선호가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는 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찍기 얼마 전에 조금 그래도 나는 이 영화를 어쨌든 연출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호에 대해서 나의 어떤 연출적인 시선이라고 할까 답을 좀 적어도 나는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놓고 끝내면은 조금은 이렇게 너무 객관적으로 저렇게 버려두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그래도 누군가는 좀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그게 너무 뭔가 이렇게 결정짓는 그러니까 와서 꺼내서 나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호의 앞날을 다 밝혀주는 그런 느낌은 또 너무 거짓말일 것 같아서 환상일 수도 있고 뭐 상상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좀 블러 처리된 상황에서 누군가 내려오면서 선호를 한 번 더 그래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선호에게도 엔딩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마지막에 끝까지 고민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볼 거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상담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뭐 상담가 분의 말이 뭐 저의 말이거나 혹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전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치 이제 모든 일이 끝났고 이제 가족의 품에서 다시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돌아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장면 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뭐 이렇게 갈비찜도 뭐 차려놓고 뭐 했는데 되게 침묵 속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엄마의 어떤 말도 그런 연장선에서 좀 저는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네. 선호처럼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약간 운명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약간 지독한 좀 농담 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주노동자와의 어떤 관계나 기진물에 이렇게 엮이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또 이렇게 그 구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영화가 조금 이제 좀 무겁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GV 때 조금 즐겁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영화의 어떤 그 묵직한 감정 좀 최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갖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이 있고 어쨌든 GV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사실 저는 지금 되게 그 영화 한 장면 같거든요. 저한테 제가 왜 여기 있고 영화 지금 이 설레고 그런 감정을 전부 다 정말 선물해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서 좀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영화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휴일도 반납하시고 전주 영화제까지 내려오셔서 영화 봐주시고 해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제에 왔으니 축제에 왔으니 좀 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더 보내시고 남은 기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GV까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뭐 정말 무겁다 보니까 저도 그 감정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가셔서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 기분 좋은 이제 점심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맨홀로 저도 전주 영화제에 처음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GV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하고